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쏙닥복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따뜻한 댓글 덕분에 요즘 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확인하게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들 모두 잘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편하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은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짧은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초보자용 팟캐스트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같은 에피소드지만 조금 더 짧고 간단하게 만든 영상도 함께 업로드해 볼 예정입니다. 초보자용은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 같은 초록 색깔을 쓴 썸네일을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상급자들용으로는 약간 아름다운 단풍처럼 갈색깔의 썸네일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난이도에 맞게 편안한 에피소드를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보자이시더라도 저는 중상급자용 에피소드도 같이 들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중상급자용 에피소드에 나오는 한국어 문장은 아직 좀 알아듣기 어렵겠지만요. 자막을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요. 한국어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알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국어 공부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별로 관련된 예문을 만들어서요. 공부 자료도 한번 배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제 목소리를 담은 플래시카드 앱 퀴즐렛도 함께 넣어 놓을 생각입니다. 문장이 써져 있는 플래시카드에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요. 제가 녹음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걸 몇 번이고 들으면서 억양을 따라하시면 그 문장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억양으로 익숙해질 수 있겠죠. 이 자료는 제가 약간의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사실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팟캐스트를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약간의 수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약간의 후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팟캐스트 계속 제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후원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마음 편하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 팟캐스트와 대본을 활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는 여기까지. 다시 팟캐스트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요. 한국은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도 좀 비슷한가요? 저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단풍 구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남산으로 다녀왔는데요. 풍경이 좋아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렇게 단풍 구경 가는 것, 특히 어디 가서 돗자리를 깔고서 좋은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요. 소풍 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풍을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밥입니다. 한국에 오신 적이 있다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김밥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김밥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김밥 하면은 김 안에 밥이랑 야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몸매 관리하는 아이돌들도 이 김밥을 자주 먹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김밥은 영양소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속재료를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김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김밥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나요? 사실은 김밥의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김밥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 다양한 김밥들의 모습을 만나러 가볼까요? 한국인들은요, 정말 모두가 다 이 김밥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따라서 한국인이 되어볼 거예요. 한국인이 되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겁니다. 자, 응애 하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처음 가보는 소풍이라 너무 설레서 밤잠을 설쳤어요. 간신히 좀 잠이 들었나 했는데 새벽녘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밖을 보니까 아직도 한참 어두운데 엄마가 벌써 일어나서 소풍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거 보니까 오늘 도시락 메뉴는 김밥인가 봅니다. 드디어 소풍날 아침,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을 들고 신나게 출발합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열어요. 주변 친구들 도시락에도 김밥이 많이 보이네요. 어떤 친구 김밥엔 오이가 유난히 많고 또 어떤 친구 김밥엔 불고기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유부초밥이나 야채와 계란이 든 샌드위치도 보이지만 역시 김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엄마가 친구들을 초대해도 좋다고 하셔서 손으로 삐뚤빼뚤 쓴 초대장을 받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집에 가보니 엄마가 생일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과일이 올려진 생크림 케이크 옆에는 피자와 치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빠질 수 없는 건 김밥. 엄마가 정성스레 싸준 김밥이 탑처럼 쌓여 있어요. 친구들이랑 와글와글 모여서 정말 재미있는 생일을 보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엔 고등학생이 됐어요. 등교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밤에는 야간 자율학습까지 정말 너무너무 바쁩니다. 오늘 아침도 급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교복을 입고 머리에 헤어롤을 말다 보면 아침 먹을 시간은 없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하고 급히 나가려는데 엄마는 조미김에 밥을 싸서 달려옵니다. 이거 한 입만 먹고 가. 엄마 됐다니까 하고 말려보지만 엄마는 양보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어제 TV에서 수험생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는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수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대학생이 된 여러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월세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지만 식비와 기타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해요. 오늘은 월말이라 남은 알바비가 얼마 없네요. 가난한 대학생, 오늘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로 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더니 밥이 든 김밥과 뜨끈한 라면 국물을 먹으니 그나마 한 끼를 해결한 기분이 들어요. 물론 그래도 역시 엄마가 싸준 김밥과는 비교가 되지 않네요. 얼른 방학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싶네요. 특히 어렸을 때 엄마가 싸준 그 소풍 김밥 도시락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상상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조금씩이라도
이 김밥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밥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걸까요? 아마 일본의 노리마키가 한국에 건너와서 조금씩 모습이 바뀌면서 김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토마키라고 하는 속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노리마키를 보면요, 한국의 김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930년 3월 7일 동아일보라는 한국 신문을 보면요, 꽃구경 갈 때 들고 가기 좋은 음식으로 노리마키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한국인들이 이 노리마키를 소풍 갈 때 들고 가면서 김밥하면 소풍이다 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김밥 레시피를 보면요, 일본의 초밥을 만들듯이 식초와 설탕을 넣어서 밥을 간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밥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하게 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집마다 좀 다르기도 해서요, 여전히 식초와 설탕을 넣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더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으면서 한국식 김밥이 탄생했어요. 이렇게 해서 김밥은 단순히 일본에서 건너온 좀 이국적인 노리마키가 아니라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명란젓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명란젓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명란젓의 90%를 일본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사랑받지는 못했던 명란젓이 일본에 가서 다양한 요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고 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걸 보면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의 좋고 맛있는 문화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김밥이 한국에서 얼마나 사랑받냐면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흔하게 이 김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바로 삼각김밥과 줄김밥을 싸게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만 나가도요, 저렴한 가격으로 김밥을 파는 김밥 체인점들을 여럿 볼 수 있어요. 싸다김밥, 김밥나라, 토마토김밥 같은 저렴한 김밥 체인점에서는요, 학생들이 저렴한 돈으로 한 끼를 뚝딱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밥이 무조건 저렴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급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서 프리미엄 김밥을 파는 체인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봇김밥인데요. 이 로봇김밥은 안에 현미밥을 넣어서 김밥을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건강한데 포레스트 김밥이라는 메뉴가 있어서요, 샐러드처럼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김밥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일반적인 김밥이요, 밥도 좀 많이 들어가고 밥에 설탕 간을 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햄이나 맛살 같은 건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조금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포레스트 김밥 같은 경우는 마치 손으로 먹는 샐러드나 다름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당뇨 같은 질환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김밥인 거죠. 꼭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좀 속이 더부룩해서 가벼운 걸 먹고 싶다 할 때에도 이런 김밥 메뉴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 외에도 서가원 김밥이나 바르다 김선생 같은 체인점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키토 김밥이라는 것을 팔고 있어요. 이 키토 김밥이 뭐냐면요, 밥 대신에 계란 지단을 듬뿍 넣은 김밥입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김밥이죠.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당뇨 같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김밥은 정말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호두 크림치즈 김밥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서요. 한동안은 이것만 매일매일 먹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김밥집도 있는데요. 이름이 식물원이에요.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쉽게 사 먹을 수 없어서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이 김밥의 단면을 보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김밥과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김밥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속재료가 엄청 풍부해 보여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먹게 되면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을 올리려고 하니까요.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태김밥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밥 대신에 메밀면을 사용한 다이어트 김밥도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김밥의 모양이라는 게 참 무궁무진하죠. 이런 식으로 김밥은 모양도 메뉴도 다양하고 체인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돼서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체인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밥천국이라는 체인점입니다. 이 김밥천국, 줄여서 김천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요. 재미있게도 한국에 김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는 조용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전통적인 한국 시골 분위기가 나는 지역이에요. 갑자기 웬 지역 소개냐고요? 김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올리기보다는 김밥 천국을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김천에서 왔어요. 이런 말하면 김밥 천국에서 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천의 공식 유튜브에 찾아가 보면요. 괄호를 치고 그 안에 김밥 천국 아님이라고 써 있어요. 참 재미있는 오해죠. 근데 이 김천은 저희 김밥 천국 아니에요 라고 해명하기보다는 우리 진짜로 김밥 천국이 되자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김밥 축제를 열기로 해요. 김천에 있는 유명한 김밥집의 사장님을 모으고 또 유명한 요리 전문가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요, 김밥이라는 제목의 조금 오래된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가요를 부른 가수 이름이 자두라서 이 자두도 초대했다고 합니다. 김밥을 보면 김과 밥이 찰싹 달라붙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사이도 찰싹 달라붙고 싶다 라는 내용의 사랑 노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미리 들어보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의 링크도 설명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다 들은 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제는 성공적이었을까요? 네, 정말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김천의 인구가 13만 명대거든요. 근데 무려 10만 명이 왔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아쉽게도 김천은 처음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2만 명 정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밥이 오전에 다 동이 나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헛걸음을 했다고 해요. 물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첫 축제인데 어떻게 다 잘하겠냐.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지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번 김천 축제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예전 팟캐스트에서 제가 잠깐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나온 심사위원들처럼 눈을 가리고 김밥에 재료를 맞추는 그런 대회도 있었고요. 누가 더 창의적이고 맛있는 김밥을 만드는지 겨루는 쿠킹 대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위를 차지한 김밥이 오사미 김밥이라는 김밥인데요.
오징어 먹물을 사용한 흑미밥에 김천의 특산품인 자두와 호두, 흑돼지를 넣어서 만든 김밥이래요. 다음 달에는 CU 편의점에도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먹어볼 수 있게 되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이미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여행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CU에서 이 김밥 발견하시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김천 김밥 축제에서는요, 환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서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뻥튀기라는 과자가 있는데요. 이 뻥튀기 위에다가 김밥을 올려서 뻥튀기를 마치 그릇처럼 사용했다고 해요. 아, 근데 여러분, 이 뻥튀기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뻥튀기는 마치 팝콘처럼 압력을 사용해서 뻥 튀겨낸 과자입니다. 팝콘도 그렇고 이렇게 압력을 사용해서 튀긴 곡물 과자들, 다른 나라에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뻥튀기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접시 모양처럼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마침 접시 같겠다. 이 뻥튀기를 접시처럼 활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인 아이디어. 정말 신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천의 이 김밥 축제는요, 마스코트도 만들었습니다. 꼬다리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꼬다리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는 김밥의 맨 끝부분을 꼬다리라고 불러요. 꼬다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울퉁불퉁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좀 이쁘지 않은 부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신에 이만큼이나 속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밥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꼬다리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편의점이나 해외에서 파는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는 이 꼬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좋은 김밥집의 김밥을 이 꼬다리도 같이 해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밥 얘기를 계속 해봤는데요. 김밥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김밥이 먹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녹화가 끝나고 나면 앞에 있는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좀 사 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김밥을 구하기가 쉬운데 해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김밥을 구할 수가 있나요? 물론 직접 말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생각보다 김밥 마는 게 꽤 어렵기는 해요. 저도 한동안 김밥을 잘 못 말다가 몇 년을 계속 좀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말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말고 난 다음에도 써는 것도 또 테크닉이 필요하더라고요. 잘못 썰다 보면 김밥의 옆구리가 팡 터져버려서 이 분리된 김밥을 먹게 되는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김밥을 만들어 드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딱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접는 김밥 들어보셨어요? 저번에 재미있다고 꽤 많은 사람들이 봤던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신 분이라면 이 접는 김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영우는 김밥집 딸이잖아요. 그리고 접는 김밥의 레시피도 이 드라마에 나오다 보니까 이 드라마는 김밥을 홍보하기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그리고 접는 김밥 레시피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김밥의 가운데 아래쪽을 반 정도만 세로로 자릅니다. 그렇게 하면 4개의 구역이 생깁니다. 이 4개의 구역에 밥과 계란 후라이, 볶음 김치 같은 재료를 넣습니다. 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미리 간을 해주시고요. 사실 재료는 뭘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재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치 마요를 넣을 수도 있고 햄이나 치즈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끝에서부터 돌돌 말듯이 접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샌드위치처럼 손으로 잡고 드셔도 되니까 먹기에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접었을 때 밥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끔 2개의 면을 붙여서 밥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깥쪽으로 가는 쪽에 볶음김치를 올리면요. 이 볶음김치 국물이 배어져 나와서 손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포크나 젓가락을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긴 하지만요. 이런 김밥 하나 챙겨가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끼를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번 레시피로 김밥을 만들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후기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김밥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김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음식이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양소도 공급해주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즐거움도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만큼 음식이 중요한 거니까 바쁘더라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항상 잘 챙겨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도 또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